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조국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99.9가 아니고요. 100%인데 기각이라 봐야 됩니다. 파기환송을 시키려면 최소한 이게 전원합의체로 회부돼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이 돼야지 부에서 바로 이게 파기환송될 사유는 없다. 부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3부인데요. 대법원 3부예요. 항상 이제 부에서 할 때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지금 4부는 이제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4명으로. 주심 대법관은 엄상필이에요. 엄상필 주심 대법관. 이분은 이제 고등법원에 있을 때 정경심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런 이제 원칙 판사입니다. 엄상필 이분이 주심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오석준, 그다음에 이수견, 그리고 이제 이흥구라고 있잖아요. 이흥구 대법관. 이게 문제였죠. 이흥구가 이제 기각은 좋은데, 내하고 이게 63년, 이흥구는 이제 서울대 동기입니다. 조국이하고. 63년생, 고향도 이게 통영이에요. 이흥구 대법관은 63년생, 통영, 서울법대. 그 다음에 같이 운동권 하다가 구속된 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주라. 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 되려면 4명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기각을 이게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이게 전화배치로 가가 다수결로 갔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이게 반대하면 파기환송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기각은 분명한데 다만 이제 이흥구가 시간을 이게 좀 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좀 끌었다. 이런 이제 말이 법조계에 이미 파다하게 법조계 내에서는 소문이 다 났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선입 선출이다. 대법원은 이제 사건 번호가 먼저 부여된, 그러니까 먼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부터 원칙적으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장기 미제 사건도 있지만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99.9가 아니고 100% 날짜만 정해지면 이게 기각이니까 조국이는 구속된다.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12월 10일 선고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조국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인데 유재수 감찰 무마도 이제 세부적인 쟁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1심의 판사 3명, 2심 판사 3명, 6명의 판사가 세부 쟁점까지 모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판사도 이제까지 의견을 달리한 적이 없어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유죄, 유재수 감찰 무마도 직권남용 유죄. 1심에 2심에 6명 판사가 의견이 일치했다. 근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파기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국이 형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입니다. 추징금 600은 뭐냐? 조민이가 이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힘을 내라고 장학금을 싹 몰아준 노한중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부 청탁금지법으로 일부 돼서 추징금이 60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선고 후에 12월 12일 날 선고 후에 그 다음 조국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또 제가 교정당국이나 워낙 또 변호사니까 훤히 이제 그쪽을 알잖아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12월 12일 날 선고가 딱 기각한다.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의 선고를 기각합니다. 딱 요 순간에 동시에
조국의 배지가 딱 떨어집니다. 선고하는 순간에 배지가 딱 떨어져요. 지금 조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법원 선고는 따로 이게 뭐 법정 구속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형을 집행하면 됩니다.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배지가 딱 떨어지니까 그대로 이제 그 일반 차범처럼 형을 집행하면 되는 거지. 뭐 국회 동의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 배지가 딱 떨어지니까 형을 그대로 이게 집행합니다. 그 한명숙이 집행을 생각하면 돼요. 한명숙. 한명숙이도 이제 그 대법원에 선고되고 집행하는데 시간은요. 보통 이제 2, 3일 정도 검찰에서 2, 3일 정도 주거나 아주 많이 준 경우는 일주일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조국이야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줄 필요 없고 한 2, 3일 정도 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이게 그 보통 뭐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준 예가 있어요. 그 시간을 주고 그러면 이게 그 교도소로 조국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교도소 앞에서 뭐 조국이가 지휘자들한테 내 몸 좀 단련하고 올 테니까 잘 기다려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그 뭐 한명숙이 보면 이게 막 꽃을 백합인지 꽃 갖다 놓고 이게 무죄다 어쩌고 떠들잖아요. 이런데 교도소 앞에서 뭐 쇼면 쇼 좀 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일단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일단은 이제 그 기결수지만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12월 12일 날. 그러면 이게 그 일단 구치소에서 계속 있다가 한 달에 그 수도권은 2번 하는데 1월 10일로 예상돼요. 1월 10일 날 분류 심사를 합니다. 어느 교도소로 보낼까? 요거에 1월 10일쯤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조국이한테 너무 많이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제가 딱 취재를 해본 거니까 1월 10일 날 분류 심사를 해요. 영월교도소로 보낼까? 뭐 이게 충주교도소로 보낼까?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교도소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1, 2, 3, 4 등급에 따라 이제 그 조국이 가야 될 교도소를 정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아마 이게 그 교도소로 옮길 것 같아요. 교도소로.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한 2달 가까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교도소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교도소에 아쉬운 점은 이게 그 요즘 자율화 돼가지고 아무런 이게 그 두발 규제가 없대요. 규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이가 아마 이게 긴 머리 기르는 거 이거는 이제 자유라고 합니다. 참 그게 아쉽네. 교도소에서 머리를 깎고 옛날에 짧게 깎았거든요. 그런 이제 모든 규제는 없어져서 교도 생활 하는데 아마 이제 뭐 조국이는 뭐 그때 그 운동도 하고 이래가 몸을 단련한다 했는데 뭐 그렇게 그 환경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데 그 환경은 안 될 겁니다. 하루에 그 운동 시간은 좀 주지만 보통 이제 그 30분에서 1시간이기 때문에 몸이 단련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그 보입니다. 자, 그건 교도소 절차고요. 그러면 이제 조국이 이게 기각이 돼가 구속이 되면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법적 효과는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될 겁니다.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옛날에 군대 갔다 오면 3년만 돼도 뭐 다 바뀌는데 5년이면 이게 그 세상이 바뀝니다. 5년 뒤에 과연 이게 조국이가 정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다냐? 또 아니죠. 조국의 그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송철호 건이죠. 송철호 건은 이제 그 고검에서 재기 수사 떨어져서 그때 그 조국과 임종석은 수사해서 기소해라. 이런 이제 그 고검의 결정이 떨어져 재기 수사 명령.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그 울산의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보기에 그 조국하고 임종석이는 추가 기소가 될 거예요. 송철호 사건은 이제 그 선고가 잡혔다가 21일 날, 11월 21일 날 잡혔다가 이제 그 재개가 됐죠. 그는 이제 그 임동호 때문에 임동호 다시 정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1심에서는 이제 그 임동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병도도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임동호를 우리가 직접 정인 신문해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판단한다. 만약에 임동호 말을 믿어버리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임동호가 누구냐면 이제 그 송철호하고 경쟁자인데 그때 그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 했는데 안 주고 근데 그 A급 공기업의 사장 자리를 제안하면서 해외에 가서 주저앉힌 이게 임동호입니다. 임동호 말에 의하면 이제 그 대통령 문재인이가 VIP가 다 이게 이미 결제를 했고 임종석이가 결정 났다. 공기업에 이렇게 그 한 병도 안 돼 들었다. 이런 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송철호 사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거기에 그 조국이가 그 밑에 그 민정비서관 백운우 실형 나왔죠. 2년. 그 다음에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집행유예. 그런데 조국이만 무죄가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조국이가 송철호 건으로 또 이게 기소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5년 뒤에 재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조국이는 이제 아마 정치판에 영구 퇴출될 겁니다. 영구 퇴출. 왜? 이번에 그 100% 확실하게 기각이 돼서 구속이 되면 벌써 이제 그 5년간 형을 집행 끝나고 이게 5년. 그러니까 7년이죠, 7년. 2년 살고 또 이게 또 못 노니까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부터 5년입니다. 7년이 7년. 그 다음에 이거 또 송철호 건으로 또 이제 그 기소가 되면 그럼 이게 그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이런 데 그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그 지체된 정의예요. 조국이는 이게 벌써 구속돼서 돼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안 한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많이 늦었어요. 지체된 정의다. 지체된 정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 그 법정 구속이 되면 그나마 이게 그 조금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게 될 겁니다. 정의가. 아마 이제 본인은 뭐 들어가서도 또 이게 영치금 가지고 돈장 살지 모르죠. 정경심에도 이제 그 구속되면서 영치금을 2억 5천 이상 엄청나게 그 받았죠. 조국이는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그 지켜봐야 될 거고 워낙 돈을 밝히는 집안이니까. 그 다음에 그 조국 땅의 운명 또 어떻게 될까? 아마 이제 곧 아마 황운하도요 법정 구속될 겁니다. 송철호 건이 선고 우길 또 잡히면 그러면 이제 그 과연 조국 땅 어떻게 될까? 의원직은 그날이 무조건 12명이에요. 비례로만 12명 되기 때문에 무조건 12명이야. 그렇지만 이제 그 조국이가 없어지면 조국 땅의 존재의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게 그 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뭐 민주당이 그 흡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 이렇게 그 예측이 돼요.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전에게 구심점이나 인물이 없다. 이렇게 그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론을 내려보면 하여튼 그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흥구 친구가 시간만 끌어온 거기 때문에 12월 12일은 구속은 확실하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집행은 한 3, 4일 있다가 교도소 가는데 서울구치소에서 1월 10일 날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 정하는데 일단 1월 말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있는다. 2달 정도. 그 다음에 간다. 이렇게 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선고권은 2년 집행하고 또 이게 추가 5년, 7년간 지금부터 못 논다. 근데 문제는 송철호 건으로 또 이제 그 기소가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영구 퇴출이 된다. 이렇게 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조국 당은 어떻게 될까? 조국 당도 이게 공중분해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이 흡수가 되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 이렇게 그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그 아까도 말했지만 지체된 정의지만 사필기정 언젠가는 이게 정의는 실현됩니다. 우리 국민을 완전히 두 조각 내서 조국 때문에 얼마나 우리 그 자유파 보수 국민 어르신들이 분노하고 했습니까? 근데 결국 정의는 실현됩니다. 조국, 그 다음에 정경심, 조민희까지 이게 그 결국 범죄자 집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 살아있는 거고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조국이 정리되면
그 다음에 그 문재인도 이제 곧 소환하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지금 뭐 줄초상이죠. 이렇게 그 문이조 청산하면 우리 정치판이 조금 이게 그 범죄자들로부터 더럽혀진 정치판이 조금 이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조국이 12월 12일 구속 집행하는 날, 그때 또 잔치국수로 한번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